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5월 18일 수요일입니다. 5월 18일, 5.18의 의미는 많은 곳에서 오늘 얘기할 테니까 저희는 연예 소식 충실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 소식부터 가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원 기상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허유원입니다. 네, 오늘 날씨 어떤지 궁금한데요. 날씨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요즘에 낮 동안 정말 여름처럼 덥죠. 오늘도 낮 동안엔 반소매 차림 괜찮겠습니다. 특히 영동과 남부 내륙은 30도 이상 오르면서 한여름을 방불케 하겠는데요. 이렇게 기온이 크게 오르면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늘 곳곳에 소나기 소식도 들어 있습니다. 오늘 지역별 예보 잘 참고하셔서 야외 활동 계획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을 살펴보면 오늘 아침부터 낮 사이 경기 북동부, 오전부터 오후 사이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북부, 전북 동부와 경북 내륙에 오겠고요. 양은 5에서 20mm 정도 되겠습니다. 수도권 등 그밖의 중부지방에는 낮까지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적지만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 돌풍과 천둥 또 우박까지 동반할 수 있으니까요.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쪽 지방은 공기질이 좋지 못합니다. 서쪽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수도권과 충남은 종일 공기가 탁할 걸로 예상되는 만큼 야외에서도 마스크 착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17도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 서울은 26도, 강릉 30도, 대구는 31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오늘 소나기 소식이 있긴 하지만 양도 적고 또 강수 시간도 짧기 때문에 대기의 건조함을 해소하긴 부족하겠습니다. 오늘 바람도 강하게 불 걸로 예상되니까요.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오늘은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알려주십시오. 네, 첫 소식부터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고 인사드려야 될 것 같네요. 첫 번째 이슈 광역사령관 정은경 청장 임기 종료입니다. 2020년 1월 우리나라에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부터 2년 4개월 동안 이른바 K방역을 이끌어온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정 청장이 방역수장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4년 10개월 만입니다. 정은경 청장은 정말 1995년에 질본에 들어가서 청장까지 28년 동안 방역 현장에서 헌신한 분이죠. 네, 그렇죠.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에도 방역을 책임졌고요.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대구 경북에서 확진자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잖아요. 그때 머리 감을 시간을 아끼겠다면서 머리카락을 자른 일화나 또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흰머리, 또 닳아버린 구두 등 헌신하는 이미지를 남겼습니다. 그만큼 이 정은경 청장의 소회가 특별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정은경 청장은요,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를 끝으로 질병청장으로서의 공식 업무를 마무리를 했는데요. 임기를 마치면서 소회를 남겼습니다. 그중에 한 단락만 대신 전해드릴게요. 코로나19 유행이 진행 중인데 무거운 짐을 남기고 떠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코로나19 공중보건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크나큰 도전과 위기의 연속입니다. 감염병 대유행이 건강 보건 위기를 넘어 사회, 경제, 문화 등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결정과 판단이 국민 생활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쳐 질병관리청 책임이 막중해졌습니다. 책임감은 무겁게 가지되 더 자신감을 갖고 서로를 격려하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믿고 응원하겠습니다라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네요. 네, 정은경 청장은 타임지가 정한 2020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들어간 분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많은 영향력이 있었던 인사인데 글쎄 그 다음 수장은 어느 분이 되는 겁니까?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맡았던 백경란 성균관대 의대 교수를 새로운 질병관리청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백경란 교수는요, 인수위에서 참여해서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새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설계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일 때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방역 정책 자문에 응했고요. 때론 쓴소리도 아끼지 않은 만큼 감염병 전문가로 두각을 나타내온 인물입니다. 그리고 인수위원 시절에는요, 그동안 방역 지표가 좋지 않았고 더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전 정부의 방역 체계를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네, 허 변호사는 이 새로운 정부의 방역 체계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요즘에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아무래도 여기에 발맞춘 새로운 방역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되는데요.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부터 과학 방역을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해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걸맞는 뭔가 정책들이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이 되는데 또 이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 개편이라든가 실외 마스크 완전 해제 같은 그동안 인수위에서 새롭게 제시한 정책들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지금도 코로나19가 끝난 건 아닙니다만 네. 코로나19 초창기에 그리고 너무나 많이 창궐 했을 때 온갖 유언비어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래도 정은경 청장님이 탁 나와서 얘기를 해주면 믿음이 가고 어느 정도 그랬죠. 안심이 네. 가고 이랬습니다.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가죠. 네, 다음 이슈. 이번에 북한으로 한번 가볼까요? 북한 내 발열 환자 150만 명, 대책은입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발열 환자가 무려 15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정말 심각한 상황을 보이고 있어요.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북한 당국은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17일 조선인민군 군의부문 전투원과 국방석 간부들이 참석한 결의대회에서 평양의 군의관을 긴급 투입하라는 당 중앙위의 특별 명령이 전달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또 평양 시민들에게 전달될 약품을 위대한 인민사랑이 응축된 사랑의 불시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코로나 확산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에 생채기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한 표현으로 보인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재난방송 체제로 전환한 조선중앙TV도 연일 특집물을 발표하고 있고요. 속보를 위해 긴급하게 현장 제작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의약품이 부족하고 약품 복용법을 몰라서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코로나19로 인한 북한 내 사망자가 어제 기준으로 56명을 넘어서는 등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소장님, 북한은 확진자라고 안 하고 유혈자, 그러니까 열이 나는 사람 뭐 이렇게 발열 환자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들었고 그리고 사망자가 아까 56명이라고 그랬죠. 네. 근데 이것보다 대여섯 배는 많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들리는 거고 도대체 북한은 코로나19 확진자 집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북한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건국일의 대동난으로 규정하고 국가 비상 방역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중앙에서 지시를 내리면 하부에서 보건 일꾼들이 하루 3번 이상 집집마다 다니면서 유혈자와 의심 증상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중앙으로 자료들을 올려보내는 방식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확진자 대신 이제 말씀하신 유혈자, 그러니까 발열자라는 얘기인데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두고 이제 일각에서는 북한은 진단 카드가 절대 부족하니까 확진 판정을 못한 상태에서 확진자다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유혈자다 열만 났다 이렇게 집계를 하는데 북한은 보건의료 분야에 제일 그 거짓말 보고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56명은 사실 한 두세 배 더 많다 이렇게 보셔도 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현재 북한에서는 확진자 치료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네, 현재 북한 군의부대가 평양시로 진주해서 평양시 내 약국 또 방역기관에 긴급 투입돼가지고 24시간 약품 수송, 공급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도시는 물론 북부 산간지대 등 외진 마을에 이르기까지 약
의약품 공급과 환자 치료를 위해 실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중국 선양과 딸엔 랴오닝성 등에서 북한 파견기관 관계자들이 대북무역상을 통해 해역일제 등 코로나 관련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해열제 등 의약품 판매를 엄격히 통제하기 때문에 북한이 원하는 만큼 물량 확보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네. 엊그제 북한은 석 대의 비행기를 선양공항으로 보내서 중국으로부터 긴급하게 의약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도는 됐습니다. 예. 어제도 뉴스 보니까 민간요법 네.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뭘 끓여서 뭐 마셔라 뭐 이런 얘기하는 걸 봤는데 지금 말씀처럼 중국에 이제 요청을 해서 원조를 받는데 우리 측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어제 오전 9시 남북연락사무소 간 업무 개시 통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됐지만 업무를 시작한다는 일상적인 통화 외에 우리가 보낸 대북 통지문이나 실무 접촉 관련 언급은 일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통일부는 북이 우리 입장을 알고 있는 만큼 재촉하지 않고 북한의 호응을 기다릴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1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 장과 화상 통화로 상견례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북한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 WHO도 입장을 밝혔다고 들었습니다. 네, 세계보건기구 WHO도 어제 북한의 확산세를 경고하며 큰 우려를 표했습니다. 북한이 아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 WHO는 북한이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질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현지의 코로나19 확산 관련 정보를 기다리고 있다며 북한 정부에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찬일 소장님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북한 내 코로나19 상황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북한 코로나 소식까지 오늘 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듣는 것도 재밌는데 보는 것도 재밌어요. 강할 수밖에 없어. 가수 같지 않아? 네, 이번에는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예 라이브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할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스포츠월드 최정아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예계 마당발 기자 유수경인데요. 오늘 홍종선 기자님 대신해서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기 씨는 지난주에 첫 출연이었는데 네네. 어땠습니까? 일단은 가슴이 뻥 뚫린 왼쪽 가슴을 이제 고정이라는 달달함으로 이제 채워지긴 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적응이 좀 안 되는 거는 이제 네. 기상 시간인데 저희끼리 용어로는 이제 이 시간대를 아침이라고 하지 않고 세미 새벽이라고 합니다. 재미세요. 네, 저희는 또 세세라고 해서 세미 새벽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한 주를 하다 보니까 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적응이 돼서 예. 다음 주부터는 이제 조금 더 붓기 빠진 얼굴로 인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세. 예. 아유, 세미 새벽에도 그래도 뭐 밝고 기운이 좋아요. 네, 에너지 넘치죠. 네. 오늘 연예 라이브 첫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일단은 오늘 소식을 위해서 짧게 네. 간단하게 노래를 한번 해볼게요. 바람 끝자락 매달려 흘러간 청춘
갑자기 제가 노래를 왜 부르냐. 네. 저도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으로 지금 이렇게까지 또 이제 해피모닝, 행복한 아침에 이제 고정으로 하고 있는데, 자, 연예 라이브 첫 번째 키워드는 K-뮤직 배틀 오디션 청춘 스타 커밍 순입니다. 지금까지의 오디션 프로그램은 모두 잊어라. 채널A가 야심차게 준비한 색다른 방식의 성장형 오디션 프로그램 청춘 스타가 5월 19일 목요일 밤에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간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네, 그간의 오디션 프로그램은 음악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시작되는 청춘 스타는요 성장형 오디션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채널A가 아주 야심차게 준비한 이 청춘 스타 같은 경우에는요, 세계파로 나뉜 K-팝 유니버스의 경쟁과 우정을 다루면서 이 시대 청춘 스타가 탄생하는 초대형 오디션의 모습을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음악으로 만나고 또 경쟁하고 우정을 나누는 모습을 통해서 108명의 청춘이 무한 성장을 반복하게 되는 리얼 스토리가 공개된다고 하거든요. 청춘 스타의 이 제작진 역시 오랜만에 만나는 청춘의 성장형 오디션이 될 것이다 라고 차별점과 함께 자신감을 나타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 기자가 지금 세 개의 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세 개의 파는 정확히 뭡니까? 네, 세계의 파라고 하니까 이 무서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제가 준비한 영상을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이구나 라고 바로 아실 거예요. 함께 보시죠. 힙합 세 파의 세계가 대격돌한다. 보컬. 표현력에 있어서는 보컬파가 가장 강할 수밖에 없어요. 싱어송라이터. 자기가 곡을 쓰고 프로듀싱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최강이다. 아이돌. 듣는 것도 재밌는데 보는 것도 재밌어요. 어나더 레벨인 것 같아요. 보컬, 싱어송라이터, 아이돌 이게 세 개의 파군요. 내일 첫방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네, 굉장히 쟁쟁한데요. 근데 이 성장형 오디션 프로그램을 표방하는 청춘 스타에 딱 한 가지 없는 게 있다면서요. 그게 뭘까요? 네, 저도 되게 놀랐는데요. 굉장히 이 오디션 프로에서 빠질 수 없는 심사위원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근데 대신에 엔젤 뮤지션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도전하는 청춘들의 엔젤 이런 의미로 이번에 등장을 한 건데요. 그동안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평가를 하고 또 당락을 결정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한 표를 행사를 해서 직접 관객과 같이 그런 뽑을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해요. 이렇게 한 이유는 프로그램 우승자가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또 대중성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춘 스타의 최종 스타는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네. 여러분들께서 직접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네. 보면 볼수록 청춘 스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엔젤 뮤지션 분들 역시 방금 살짝 나오긴 했습니다만 정말 대단한 라인업이 꾸려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영상에서 잠시 나왔지만 영원한 어린 왕자 가수 이승환 씨가 나오고요. 오디션 프로그램의 시조새라고 불리는 가수 윤종신 씨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스타 작사가 김이나 씨도 등장을 하고요. 총 8명의 엔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엔젤 뮤지션들이 어떤 평가를 내릴지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시청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각기 다른 팔색조 매력으로 이렇게 활약을 펼치는 엔젤 뮤지션들의 모습도 지켜볼 수 있는 이 청춘 스타는요. 매주 목요일 밤 9시 30분에 방송이 됩니다. 네, 내일 밤 9시 30분에 첫 방송이에요.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키워드를 전해주시죠. 네, 연예 라이브 두 번째 키워드는 이거 읽어야 되는데 제가 또 직속 후배로서 이 키워드를 읽는 게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도 씩씩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예 라이브 두 번째 키워드는 96세 송혜 34년 진행한 전국 노래자랑 떠난다. 입니다. 네, 이 전국 노래자랑의 상징과도 같은 분이시잖아요. 현직 최고령 MC 송혜 선생님께서 최근 건강 문제로 인해 34년간 맡았던 전국 노래자랑 MC에서 하차 의사를 밝혀 많은 팬들 그리고 많은 후배들을 놀라게 하는 소식입니다. 송혜 선생님이 34년을 진행하셨는데
내려온다. 네. 뭐예요? 건강이 좀 안 좋으신가? 왜 그렇죠? 네, 일단 송혜 선생님이 지난 1월에 입원 치료를 받았다라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3월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격리 치료를 했고요. 또 최근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송혜 선생님의 입원은 올해 들어 2번째입니다. 그래서 팬들의 걱정이 더욱 큰 것 같아요. 관계자에 따르면 송혜 선생님은 지병인 폐렴 등을 이유로 정기적으로 병문을 방문해서 검사 및 치료를 받아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건강이 아주 심각하게 나쁘다. 이런 거는 아니다. 건강 이상설은 아니다라고 또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동안 전국 노래자랑이요. 코로나19의 여파로 공개 녹화를 중단해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많은 음악 방송들이 공개 방청을 다시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이 2020년 3월부터 공개 녹화를 중단을 하고 기존의 방송분을 재편집을 해서 좀 스페셜 방송으로 대체를 해왔거든요. 이게 오는 29일까지는 유지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다음 달부터는 코로나19 이전처럼 공개 녹화를 진행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송혜 선생님이 연세가 96인 만큼 야외에서 장시간 진행을 하는 게 좀 체력적으로 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송혜 선생님이 없는 전국 노래자랑.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송혜 선생님이 이제는 안 하시는 거면 진행자가 누군가가 있어야 될 텐데. 네. 이것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송혜 선생님이 그동안 이 전국 노래자랑을 두고 나에게 운명 같은 프로그램이다라고 남다른 애정을 나타낸 바가 있습니다. 이런 애정 가득한 프로그램 하차를 두고 입장을 정리를 해서 팬들에게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 9월에 송혜 선생님이 직접 이 사람이면 내 후임이 돼도 되지 않을까라고 한 프로그램에서 살짝쿵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분일지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저 후배라면 차기 MC를 좀 맡겨도 되겠다 싶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제 후배 되는 사람, 희극을 한다는 사람은 전부 그 줄에 서 있습니다, 지금. 네. 나 정말 마음으로 정했다. 누군데요? 이상벽이야.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예, 이렇네요. 네, 그렇군요. 지금 확정이 된 건 아니고.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아직 네, 네. 확정은 아니고요. 네. 이상벽이 어떨까라고 송혜 그렇지. 선생님이 마음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만 전해졌습니다. 예, 송혜 선생님 얘기까지 이상 연예 라이브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오늘 스타 주민 어떤 주제로 준비되어 있나요? 자, 이제 오늘의 주제는 네. 제가 간단히 노래로 한번 또 노래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수답게. 야. 사실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요. 이제 작가님들이 열심히 준비를 한 건데 네. 노래를 할 건데 저는 대본에 굉장히 충실하기 때문에 또 이걸 굳이 그냥 부르기도 굉장히 민망한 노래를 트로트 버전으로 하라고 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 이거 알죠. 예뻐지면 나는 어떡해. 와. 야, 제대로 트로트를 뽑네. 이걸 또 살리네요. 저는 여기가. 합니다. 저는 네. 시키면 다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야, 이게 정말 이 사람이 세미 새벽이 여러 가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미 새벽 조심하세요. 네. 잠시 꽉 잡아야 됩니다. 다들 이 정도면은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노래 들어보니까 미녀가 주제인 그러니까요. 역시 센스가 좋습니다. 네, 우리 재영 MC님 딩동댕입니다. 눈치 빠르십니다. 오늘의 스타 주민 주제 스포츠 스타는 미녀를 좋아해입니다. 사실 그 스포츠스타가 미녀를 만나서 결혼할 경우 굉장히 화제가 되거든요. 대개는 근데 궁금한 게 접점이 없어 보이는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날까 이런 만남들이 좀 있었어요. 일단 여러 이유가 있겠죠. 네. 그리고 다양한 접점이 또 있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스포츠 스타와 미녀 연예인들의 옷깃이 궁금하다면 지금 채널 고정! 자,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스포츠 스타는 미녀를 좋아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스타는 미녀를 좋아해 첫 번째 스타는 과연 어떤 분일까요?
오늘 준비한 힌트는 여러분들의 눈썰미가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동작 힌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 동작 힌트? 제가 어떤 동작을 취하면 연상되는 스포츠 종목을 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분은 가장 최근에 정말 핫합니다. 가장 뜨거워요. 최근에 결혼한 스포츠 스타인데요. 동작 힌트 나갑니다. 잘 보십시오. 네. 동기 스포츠. 아, 최근 가장 핫한 거죠. 제가 근데 죄송한데 제가 세미 새벽에 이래요. 아, 너무 잘하는데요? 바로 알겠어요. 바로 나오는데. 괜찮았나요? 네. 힌트 굉장히 쉬웠죠? 네. 근데 그래도 좀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눈썰미가 너무 없으신 분들은. 그래서 준비한 스페셜한 힌트! 이분의 아내의 얼굴이 공개되면 남편이 스포츠 스타를 맞추기가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공개해주세요. 뭐 바로 나오네. 바로 알죠. 네. 손담비 씨 얼굴인데 굉장히 따끈따끈한 부부입니다. 그렇습니다. 결혼한 지 6일 된 달달한 신혼부부. 스피드스케이팅 전 국가대표 감독인 그쵸 이규혁 씨인 거잖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규혁 감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타공인 스포츠 스타 이규혁 감독이 지난 금요일이었죠. 가수 출신 연기자 손담비 씨와 결혼하면서 또 한 쌍의 스포츠 스타와 연예인의 결혼이 성사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부러움을 자아낸 분, 바로 가수 손담비 씨와 결혼을 한 전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이자 현재 지도자를 하고 있죠. 스케이트 감독으로 활동 중인 이규혁 씨인데요. 지난해 12월에 공개 열애를 발표하면서 한 달 뒤에 자신의 SNS에 인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 함께 있으면 가장 나다운 모습이 되고 웃게 되고 행복이라는 걸 알게 해준 사람이라면서 이 연인 이규혁 감독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열애 발표 5개월 만인 지난 5월 13일 두 사람은 웨딩 마치를 올렸죠. 네. 스포츠 스타와 연예인의 결혼식답게 뭐 특별하게 치러졌다고 들었어요. 네, 손담비 이규혁 부부가 아무래도 좀 불타는 금요일 밤을 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 금요일에 오후 4시 30분에 결혼식이 시작이 됐는데 수영장이 딸린 결혼식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드라마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풍경이었고요. 또 이날 손담비 씨 드레스가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어깨선을 완전히 드러낸 그런 튜브톱 형태의 드레스랑 또 꽃무늬가 있는 드레스를 입었어요. 그리고 하객들도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요. 뭐 소희연, 임교진 부부를 비롯해서 방송인 서장훈 씨도 오고 개그우먼 박나래 씨 그리고 배우 임수양 씨 등 많은 동료들이 참석을 해서 축복을 했습니다. 네, 뭐 짧은 교제에 이어서 결혼 발표까지 그야말로 초고속이었는데요. 사실 이 두 사람이 만나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네, 맞습니다. 두 사람은 5월 13일에 결혼식을 올리기 전이죠.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우리가 2011년도에 피겨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났었다. 그때 1년 정도 비밀 연애를 했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헤어진 두 사람, 1년 정도 만나고 헤어졌었던 두 사람이 10여 년이 지나서 재회를 했고 그렇게 결혼까지 골인을 하게 된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혼할 인연은 또 따로 있다. 따로 이런 있다고요. 얘기가 네. 아니 근데 이거 부러운 얘기인데 신혼집이 두 채예요? 이야. 이 신혼 라이프는 이렇게 합가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네, 방송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주중에는 손담비 씨 집에서 지내고 주말에는 또 이규혁 씨 집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그 손담비 씨 집이 지금 전세인데 12월에 계약 만료라고 하거든요. 근데 결혼 전에 이규혁 씨한테 동거를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얼떨결에 신혼집이 두 채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저도 방송 봤거든요. 근데 보면서 우리 최 기자가 많이 부러워하겠네 이런 생각도 했어요. 말도 마세요. 너무 부러워서 저는 사실 이 방송을 뒤늦게 봤습니다. 배가 아파서. 네. 제가 부러워하는 마음이 참 많이 느껴졌을 것 같은데요. 손담비 씨가 일어나자마자 이규혁 씨를 깨울 때 이렇게 깨웁니다. 잠이 고온이 들어있는 이규혁 씨에게 뽀뽀를 하고 포옹을 하면서 정말 애정을 다해서 깨우는
깨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이규혁 씨가 지금껏 누구도 내가 잠들었을 때 깨우지를 못했다. 그런데 손담비가 깨우면 내가 벌떡 일어난다 라고 하면서 남다른 이런 사랑꾼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스포츠 스타 이규혁 씨 결혼으로 이규혁 씨 집안이 또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고요. 그래요? 네, 오늘따라 노래가 많네요. 자, 이번에 또 랩입니다. 네, BTS의 불타오르네. 잠깐 이제 해볼게요. 그만 알았는 뭔 수저길래 수저거려. 난 사람인데 불타오르네. 파이어! 자, 손담비 씨 남편 이규혁 감독은 어떤 수저냐고요? 대대로 빙상에서 활동한 일명 빙상수저라고 합니다. 빙수저. 이규혁 감독은 한국 스피드 스케이팅사에 엄청난 족적을 남겼죠. 1999년, 1997년 1000m, 2001년 1500m 세계 기록 수립을 비롯해 세계 선수권 4회 우승, 올림픽 6회 참여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빙상수저입니다. 네, 우선 이규혁 감독의 아버지는요, 1968년 그르노블 동계올림픽에 참가를 해서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로 이름을 알렸고요. 그리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역시 피겨 스케이팅 이 선수로 활약을 하다가 현재 전국 스케이팅 연합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혁 감독의 여동생 역시, 이 동생분 역시 피겨 스케이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온 가족이 코치이자 선수이자 뭐 협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빙상계 빙수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 결혼을 한다는 건요, 평생의 절친이자 동반자가 생기는 네. 거라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의 인생 이막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스포츠스타는 미녀를 좋아해. 다음 스타 만나볼까요? 네, 스포츠 스타는 미녀를 좋아해. 두 번째 스타는 과연 어떤 분일까요? 이번에도 제가 동작 힌트로 한번 힌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맞추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요? 네, 제가 거울 보면서 동작을 해봤는데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시그니처가 그렇게 많이 없어서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 하이! 하나 더 드릴게요. 감독인데 지금은 감독이야. 그렇죠. 아, 이건 저기지. 이건 너무 쉽다. 그래, 어떡해. 이건 바로 축구지. 그쵸, 그쵸. 네, 네. 예, 근데 뭐 앞에는 감독이었던 것 같고. 종목은 맞추는 거는 일단은 잘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은 스포츠 스타 연예인 커플의 원조라고 합니다. 원조라고 원조. 하니까 한번 이제 이 키워드를 보시면은 키워드 같이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힌트가 더 있지 않을까. 이분의 아내가 공개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유추하기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스포츠 스타와 스타의 결혼, 네. 연예인의 결혼. 근데 원조격이다. 네. 근데 남편은 축구 선수다. 네. 저는 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앞에 보니까 막 이러면 감독이거든. 역시. 허허. 허허. 알 것 같아요. 네, 한번 아시는 분 자신 있게 정답 한번 외쳐주시죠. 예. 최민아 씨와 허정무 감독 아니십니까? 야, 정답입니다. 허정무 감독. 정말 이제 거의 뭐 원조라고 할 수 있죠. 허정무 예. 전 축구 감독입니다. 예. 자, 지금 이제 허정무 전 감독의 아내로 불리는 최민아 씨가 어떤 분이냐면 예. 지난 1974년 TBC 살짝이 없어예로 데뷔해 다양한 프로그램의 MC를 맡으며 1970년대, 1980년대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렇게 얘기해도 와닿지 않으시죠? 인기의 척도는 어떤 거겠습니까? 머니. 오늘 뭐 음악 프로그램인가요? 여기서 돌발 퀴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정무 전 감독님께서 한전에 있을 때인 1970년대 월급은 10만 원 초반이었다고요. 10만 원 초반. 예. 그렇다면 당시 최민아님의 월급입니다. 네. 얼마였을까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최민아 씨가 그 네. 당시에 정말 제일 잘 나가는 초특급 여자 MC였거든요. 197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허정무 감독이 10만 원. 10만 원. 이게 여기가 월급이 괜찮은 데거든요. 그럼 저는 한 10배 정도 해서 100만 원? 그래, 10배도 엄청 많잖아요. 왜냐면 그 정도는 벌었겠네. 연배도 어마어마한 건데. 1970년대에 월급이 100만 원이면 저도 가늠이 잘 안 되거든요. 네네. 근데 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될까요? 저는 지금도 이 금액을 벌 때가 있고 못 벌 때가 있어서. 당시 최민아 씨의 월급은 허정무 전 감독님보다 약 30배 많은
1970년대에 3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300만 원. 300만 원. 70년대 300만 원이면 근데 어느 정도예요? 아니 이 정도면은 집 한 채 사고도 남죠. 그 당시에 그렇죠. 300만 아, 원. 월급으로. 그럼요. 이걸로 사죠. 매달 집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월급이었고 보니까 대단하네. 최고와 최고의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허정무 전 감독도 그 당시 최고의 인기 스타 플레이어였고 뿐만 아니라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최민아 씨도 MC계의 최고였잖아요. 최고와 최고, 스타와 스타의 만남이었어요. 왜냐하면 저 결혼 소식이 당시에 네. 속보로 정오뉴스에 나갈 정도였어요. 그래요?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와, 네. 근데 지금이야 사실 스타 선수와 이런 연예인 스타와의 만남이 꽤 있어요. 제가 아는 것만 몇 개 있는데 당시에는 그런 만남이 없었기 그렇죠. 때문에 더 큰 화제가 됐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나저나 두 분의 만남이 우연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면서요? 네, 두 분이 1970년대 후반에 만나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허정무 전 감독이 가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요. 그때 그 심사위원으로 출연했다가 아내 최민아 씨와 잠시 스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인연이 돼서 뭐 열애를 한 건 아니고 그 이후에 한 스포츠 기자가 자신의 집으로 이 두 분을 초대를 해서 네. 정식으로 인사를 시켜주면서 그때 열애를 시작하게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연애를 얼마나 한 거예요? 네, 두 사람은 3년 정도. 3년? 네. 근데 워낙에 인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대에 이 두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네. 도대체 어떻게 3년을 모르게 연애를 그러니까 하셨어요? 데이트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때나 지금이나 데이트하는 방법은 비슷하구나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요. 두 사람은 주로 밤에 만나서 드라이브를 했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태릉 선수촌 주변에 이 한적한 도로가 있어서 그 한적한 도로에서 드라이브를 주로 했다고 하거든요. 당시 최민아 씨는요, 운동하는 남자친구인 허정무 전 감독에게 우유랑 단팥빵을 먹이는 게 그렇게 큰 즐거움이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조심한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아슬아슬할 때가 굉장히 많았고요. 한 번은 후배에게 들킬 뻔한 적도 있었다고 해요. 허정무 최민아 커플을 발견한 이 후배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저 선글라스 낀 여자가 왠지 최민아 씨를 닮은 것 같은데 최민아 씨 아닌가? 긴가민가 할 때 탁 잡아떼면서 아니라고 나 그 사람 모른다 이렇게 소문이 나지 않도록 굉장히 입단속을 철저하게 했다고 합니다. 네, 예나 지금이나 가장 무서운 건 그 세간의 눈초리예요, 역시. 맞아요. 그렇죠. 네, 또 만남이 이어지면서 조금씩 소문이 돌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허정무 전 감독이 좀 마음이 조급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민아 씨를 한강 근처에 그 카페로 불러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 돈 없다. 근데 내 월급 가지고 뭐 살림할 자신 있냐? 근데 내가 리어카를 끌더라도 안 굶길 자신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박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건 뭐 프로포즈가 내 아이 놔둬 이런 스타일의 프로포즈였는데 그래서 최민아 씨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굉장히 이분이 왜 당대 최고의 MC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리어카를 왜 끌어요? 그 정신으로 똑바로 살아가면 되지. 멋있다. 이 얘기가 저는 와 이런 순발력이 저는 너무 부럽습니다. 이렇게 허정무 전 감독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고요. 허정무 감독 역시 최민아 씨의 마음을 확인한 후 청혼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허정무 전 감독이 최민아 씨에 대한 이 남다른 애정이 드러날 만한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한 적이 있어요. 조금 찾아와 봤는데 여자가 없어도 축구공만 있으면 행복하다는 기분에 살았다. 최민아와 연애를 하면서 장가갈 생각은 사실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난 두 가지 중 어느 것도 버릴 수 없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다라면서요. 이 연인에 대한 이 애틋한 마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뭐 서로의 마음도 확인했고 프로포즈도 했으면 사실 이제 남은 건 양가의 허락이거든요. 근데 당연히 찬성하셨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네, 그 최민아 씨가 프로포즈를 받고 나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머니가 굉장히 극심한 반대를 했다고 해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팬티만 입고 뛰어다니는 사람한테 내 딸을 주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또 그도 그럴 것이 아까 뭐 그 월급이 30배 이상 많았다고 얘기도 나왔었지만 이제 또 최민아 씨가 언니가 2명 있어요. 근데 언니가 한 명은 의사랑 결혼을 하고 한 명은 또 교수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최민아 씨 어머니가 봤을 때는 조금 이 결혼 상대자가 탐탁치 않게 여겨졌던 거죠.
근데 이게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정무 감독이 물러설 사람이 아니죠. 네. 직진했겠죠. 맞습니다. 직진남이지 않습니까? 허정무 전 감독이요. 이에 굴하지 않고 최민아 씨 집 배를 띵동 이렇게 눌렀어요. 네. 근데 안에서 너무 의외의 소리가 들렸어요. 너무 생각지도 못한 소리. 무슨 소리였을까요? 자, 그래서 제가 돌발 퀴즈를 가져왔는데요. 최민아 씨의 어머님이 허정무 전 감독의 그 당시 옷차림을 보고 이 사람으로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오해를 했다고 해요. 차림을. 어떤 걸까요? 아니 근데 인사드릴 때 보통 양복 갖춰 입죠. 입고 가잖아요. 그러네. 근데 그렇죠. 오해할 만한 직업이 뭐가 트레이닝복 입고 가진 않았을 텐데. 설마. 그죠? 근데 옷차림에 운동복은 대한 아니었을 테고. 굉장히 예리하거든요. 예.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센세이션한 차림이지 않았을까. 근데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허정무 전 감독은 짧은 머리에 후줄기한 그냥 검정 티셔츠 그리고 하필 남루한 가방까지 들고 있었다고 하네요. 네, 허정무 전 감독의 옷차림이에요. 이 최민아 씨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탁소에서 오셨어요? 우리 세탁물 맡긴 거 없는데? 이렇게 고함을 쳤다는 거예요. 이에 물러서 허정무 전 감독이 아닙니다. 직진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세탁소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따님과 약속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꽤 지나서 훗날 최민아 씨 어머니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장모님이 된 상태에서 나는 살면서 그렇게 할 말 다 하는 사람 처음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 팬티만 입고 운동장에서 뛰어다니는 사람한테 딸을 어떻게 주냐라고 했었던 이 장모님도요. 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 허정무 감독의 직진남 스타일에 딱 반해가지고 오히려 딸의 결혼을 더욱 응원해주는 그런 장모님이 됐었다고 합니다. 네. 최민아 씨는 남편을 믿었고, 네. 이 허정무 감독의 직진으로. 생남자. 허정무 감독은 아내의 조력으로 축구를 더 잘해서 유럽의 한국 축구를 알리고 멋진 감독이 되셨고. 야, 해피엔딩이네. 네, 그 1980년에 최민아 씨랑 결혼을 하고 나서 이 허정무 씨가 한국 선수로는 두 번째로 유럽 무대에 진출을 해요. 그래서 한국 축구를 널리 알리고 이제 3년간 유럽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돌아온 이후에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또 활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유일무이한 사상 첫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끈 사령탑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스타도 누군지 한번 만나볼게요. 네, 스포츠 스타는 미녀를 좋아해. 세 번째 스타는 과연 어떤 분일까요? 예, 오늘 워낙 또 이제 조영 MC님께서 잘 맞추셔가지고 이번에도 아주 쉽게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거의 비슷한데 한 동작만 틀립니다. 이것도 감독이에요. 감독님이시고. 감독님이시고. 농구야. 농구. 농구 감독. 감독이고 농구고. 워낙 많아서 근데. 그렇죠. 농구 많지만 축구도 농구가 많지만 농구도 많다. 그러니까 이제 선수도 이제 하셨고 네. 이제 전 감독이니까. 그러면 나이가 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또 저희가 또 키워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아내분이 또 공개가 되면 이제 맞추기가 쉬우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세요. 알죠. 알죠.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아이고. 공개합니다. 정답은 이충희 전 감독님. 농구 감독님이십니다. 워낙 유명하셔서. 농구 스타하고 알죠. 배우의 1호 커플이죠, 이 팀이. 네. 그러니까 농구 이제 스타와 배우의 1호 커플. 전 감독이야말로 이제 이충희 전 감독님이야말로 스포츠 스타는 미녀를 좋아해 정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채란 씨가 미인 대회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네. 아니 근데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최란 씨가요. 올해 나이가 6학년 3반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참 변함없는 미모를 그대로 유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야, 진짜 그 당시에 결혼하면서 많은 분들이 놀랬고. 네. 근데 두 분의 얘기는 원래는 저 형동생, 남녀가 아닌데 형동생처럼 지내던 사이였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좀 두 분이 처음 만나게 된 것도 좀 재밌는데요. 그 최란 씨 친구 언니가 농구 광팬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언니를 따라서 장충체육관에 갔는데 이 언니가 그 이충희 전 감독을 가리키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농구를 잘하는 선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 이제 인연을 트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 한 2, 3년 동안 좀 형동생으로 허물없이 지내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급진전하게
하게 됩니다. 관계. 근데 남녀 사이에 친구 없다 그러잖아요. 형 동생도 두 가지 경우거든요. 한쪽이 마음을 숨기고 있거나 형 동생 하면서 자주 보고 싶어서 그리고 다른 한쪽은 아예 마음이 없거나 그렇죠. 둘 다. 네. 어느 쪽이었을까요? 제가 봤을 땐 전자였습니다. 한 명이 마음을 숨기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충희 전 감독이었어요. 사건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두 사람이요. 나이트클럽을 함께 가게 돼요. 여기서부터 너무 재밌죠? 나이트클럽을 함께 가게 되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이충희 전 감독이 최란 씨를 자꾸 막 귀찮게 막 이렇게 쿡쿡쿡쿡 막 너무 귀찮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질이 막 나는 최란 씨가 나 그냥 집에 갈래. 그래서 가방을 가지고 착 나가려고 하는데 이충희 감독 키가 또 워낙 크지 않습니까? 손목을 이렇게 탁 잡아서 무대로 바로 낚아채서 데리고 가요. 근데 그 타이밍에 나이트클럽 하면은 여러분 뭡니까? 시청자 여러분 사실 아시잖아요. 블루스 타임 아닙니까? 음악이 딱 나오는데 두 사람이 갑자기 블루스? 무대에 나오는데 블루스? 약간 요런 묘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해요. 영화네, 영화. 이게 요즘 클럽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옛날 나이트는 가면은 빠른 거 3개 내지 5개. 그러면 그 뒤에 브루스가 2개예요. 이충희 감독이 이걸 몰랐을 리가 없어. 그러니까 그거 딱 나올 때쯤 가서 브루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네, 그렇게 블루스타임이 이어지던 그때 최란 씨가 아무 생각 없이 얼굴을 딱 들었는데 이충희 감독이 키가 정말 크지 않습니까? 나를 딱 내려보던 아주 강렬하게 쳐다보던 이충희 감독과 눈이 마주쳤다고 해요. 그때 스파크가 한번 확 튄 거네요. 라붐이네, 라붐. 라붐이에요, 정말. 스파크가 확 튀었어요. 네. 여기서 돌발 퀴즈 나갑니다. 네. 이충희 전 감독님은 네. 최란 씨에게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을까요? 브루스를 추다가 눈이 딱 마주쳤어. 브루스 타임. 클럽에서 브루스 타임에 할 수 있는 일이 몇 개 없어요. 네. 이렇게 꼭 하든지 껴안든지. 박력 있게. 아니면 뽀뽀지. 했을까요? 오늘 뭐 타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 네, 지금 거의 4반타자예요. 국가대표인데 근데 뽀뽀는 맞아요. 뽀뽀는 왔는데 어디에다가 뽀뽀를 했을까요? 근데 이 질문 보니까 입술은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다른 부위 같아요. 근데 부위가 너무 많아요, 얼굴에. 부위는 많죠. 근데 키가 크고 키가 작으셨으니까 네. 그 각도에서는 약간 이마? 맞아요. 정답입니다. 이마 뽀뽀예요. 이마 뽀뽀. 주다가 이마 뽀뽀라니. 근데 사실 이마 뽀뽀는 이제 저희가 드라마에서는 좀 자주 보는데 네. 이게 사실 실제로 하기에는 좀 느끼하거나 좀 민망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 그죠? 근데 최란 씨 기분은 어땠을까요? 네, 근데 최란 씨도 상당히 좋았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이마 뽀뽀에 대해서 좀 당시의 기분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의 입맞춤을 받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전기에 감전된 것 같았다. 이렇게 마음을 고백을 해서 주위에 부러움을 샀었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거네요. 네. 일단 그 이마 뽀뽀를 전 당한이라고 표현을 쓰겠습니다. 당한 최란 씨의 마음이 조금 달랐었다고 해요. 이마 뽀뽀를 당한 그날 밤 이충희 전 감독이 집 앞까지 찾아와서 같이 살자. 형 동생으로 지내다 갑자기 같이 살자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란 씨가 근데 나는 오빠를 남자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주 단칼에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나는 또 당시만 해도 이마 뽀뽀만 해도 같이 살아야 되는 건가. 그건 아니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충희 전 감독이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상남자 화법으로 고백을 딱 했는데 거절을 당한 거잖아요. 이제 뭔가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 사실 최란 씨가 이렇게 1초 만에 단칼에 거절을 한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왜냐면 이충희 전 감독이 방송하지 말고 나랑 결혼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알게 된 이충희 전 감독이 최란 씨 지인한테 방송해도 되니까 나랑 결혼하자고 전해줘 이렇게 계속 매달리면서 설득을 해서 우여곡절 끝에 1980년대 중반에 부부가 됐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포츠 스타와 연예인 또 배우 간의
결혼이 됐는데 세간의 관심이 집중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좋았는데 네. 뒤에는 오히려 안 좋은 게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결혼했을 때 최란 씨의 나이가 20대 초반밖에 되지 않았어요. 제 20대 초반을 생각하면 전 진짜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이렇게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였는데 결혼 후 2, 3년이 지나도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아이가 없었다, 생기지 않았다. 이거는 그럼 불화설이 아니냐라고 주변에서 막 입을 대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부부의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일단 당시 이충희 전 감독이 선수로서 너무나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던 최고 전성기였기 때문에 아이는 조금 있다가 우리가 조금 더 선수 활동을 하고 난 후에 아기를 낳아도 되지 않을까? 두 사람은 이미 합의를 한 상태였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충희 전 감독은 저 네. 국가대표니까 국가대표는 태릉 선수촌에서 합숙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뭐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네, 그때 이제 태릉 선수촌에서 합숙을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딱 24시간만 그 최란 씨를 만날 수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 한 달이면 96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또 이충희 전 감독의 모임이 한 달에 2번 정도 있었다고 하니까 이 와중에 또 아이가 생긴다는 거는 거의 막 로또 당첨과 맞먹는 수준이겠죠. 근데 이런 사실을 몰랐던 팬들과 언론은 그 단지 몇 년째 아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좀 이 부부의 불화설과 이혼설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예계에서 손꼽는 인기 부부인데 그런 불화설, 루머에 시달릴 때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참 이 루머라는 게 저도 뭐 이쪽 일을 하고 있지만은 제 주위에 있는 동료들만 봐도 이게 참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소문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에 최란 씨는 이런 루머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어떤 묘수를 생각해냈다고 합니다. 여기서 깜짝 퀴즈 나갑니다. 최란 씨가 이 불화설을 잠재우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맞추는 분들께 제가 특급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한번 맞춰보시죠. 불화설을 잠재우기 위해서 묘수를 생각했습니다. 뭔가 일부러 밖에서 더 데이트를 하지 않았을까요? 보란 사람 듯이. 많은 데서. 소위 뭐 언론 플레이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소문이 나게끔 했을 것 같아요. 사이 정말 좋더라. 틀렸습니다. 얄미워. 뭐지? 얄미워. 틀렸는데요. 자,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바로 출산 합숙 훈련이었다고 합니다. 출산 합숙 이게 뭐예요? 훈련이라는 합숙 훈련도 있습니까? 그게 뭐죠? 이게 최란 씨가 저도 참 요즘 친하게 지내는 선배님이기도 한데 최란 씨가 정말 똑똑한 이런 묘수를 생각해냅니다. 이충희 전 감독의 선수 시절 그 팀을 관리하는 감독님한테 최란 씨가 직접 찾아가서 내가 남편이랑 2달만 합숙을 하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었다는 거예요. 다행히 또 감독님이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라고 허락을 해준 덕분에 정말 두 사람이 피나는 노력을 했고 이후에 임신이 가능했었다고 합니다. 네. 당시 아이를 갖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었던 최란 씨의 이야기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처음으로 이제 산부인과라는 데를 가보니까 너무 청천벽력 같은 거야. 배란 촉진이 안 되는 거야, 나는. 어머. 그래서 산부인과를 10몇 군데를 다녔어, 나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배란 촉진 주사를 그때 당시 그래도 그나마 그게 어떻게 잘 맞아가지고, 둘이 엄청 노력을 해가지고, 쌍둥이가 태어났어. 그래서, 아니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눈물이 고일 정도면 그러니까요. 당시에는 얼마나 감동적이고 기뻤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 최란 씨 부부보다 더 기뻐했던 분들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바로 최란 씨의 시부모님이었는데요. 최란 씨가 쌍둥이를 출산을 하자 너무너무 기쁜 마음에 바로 이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선물이었는데요. 어렵게 태어난 아이들이라 시부모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덜컥 자동차 한 대를 뽑아주셨다라면서 며느리 최란 씨에 대한 이 엄청난 사랑을 보여줬고요. 이후에 이 이번 2번째 출산에서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시계를 선물 받았었다고 합니다. 큰 선물 받으셨네요. 정말. 맞아요. 이게 참
선물을 받자고 출산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네. 이 연예계에 이제 그 다산의 여왕분들이 존재를 하시잖아요. 그쵸. 야, 이분들이 이제 최란 씨 시댁을 만났었으면은 그 다음 출산, 그 다음 아기가 나왔을 때는 어떤 선물이 왔을지 기대가 되네요. 네. 운동선수 남편을 둔 스타들 보면 또 내조를 지금 그렇게 잘하잖아요. 굉장히 내조의 중요하죠. 여왕인데 네. 최란 씨도 뭐 결혼 생활 내내 30년이 넘도록 매일 아침에 20첩 반상을 탁 차려줬다. 이게 사실입니까? 네, 놀랍지만 사실입니다.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최란 씨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바로 부담감 때문이었다고 해요. 그 최란 씨가 결혼을 했을 당시에 그 이충희 전 감독이 정말 인기 절정의 스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만약에 남편이 뭐 성적이 안 좋거나 그랬을 때 사람들이 좀 수군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전부 다 이 최란 씨의 책임으로 좀 몰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연예인이랑 결혼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뒷담화를 하는 것도 싫고, 그 사람들의 시선도 너무 싫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30년 넘게 20첩 반상을 차렸던 이유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네, 30년 넘게 20첩 반상이요? 저희 집에 계신 분께 미안해지네요. 이충희 감독님은 왕대접 받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대단하신데요. 네. 그리고 이충희 전 감독도 결혼 후에 뭐 안정이 되니까 기록도 경신하게 되고, 그래서 아내 최란 씨한테 정말 너무 고맙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어요. 그렇군요. 다음 스타 볼까요? 네, 스포츠 스타는 미녀를 좋아해. 네 번째 스타는 과연 어떤 분일까요? 네, 뭐 뜸들이지 않고 바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굉장히 유명한 시그니처 네. 세레머니가 있기 때문에 바로 맞출 수 있으니까 아무나 한번 해보시죠. 자, 일단 축구고. 축구고? 반지 세레머니. 이건 바로 나오지. 이거 바로 알죠. 페리우스. 네. 안정환. 그렇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2002년 월드컵 신화의 주역 안정환 선수입니다. 네, 지금 옆에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이 두 분이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것도 궁금해요. 네, 그 1990년대 후반에 안정환 씨가 막 긴 머리를 휘날리면서 그라운드를 누볐잖아요. 그때 정말 꽃미모로 화제가 됐었는데요. 저는 그 꽃을 든 남자 CF가 기억이 나거든요. 맞아요. 네, 그때 이제 안정환 씨가 거의 뭐 광고 킹으로 활약을 했었는데 그때 여기저기 촬영장을 다니면서 이제 이혜원 씨를 만나게 된 거죠. 1999년에 지명 광고 모델 파트너로 이혜원 씨와 처음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아니 뭐 서로 첫눈에 반했겠네요. 두 분이 선남선녀인 건 맞는데 첫눈에 반한 건 안정환 씨의 이 일방통행이었어요. 안정환 씨가요, 광고 촬영 현장에서 이혜원 씨를 딱 보고 뒤에서 후광이 나는 여자를 만났다 라면서 첫눈에 반했다는 사실을 알린 바가 있는데요. 하지만 아내분은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좀 뭔가 뺀질거리게 생긴 모델이 서 있네? 이러면서 첫인상이 별로 좋지 않았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어떻게 연인이 된 걸까요? 네, 안정환 씨가 완전히 꽂혔잖아요. 그래서 이혜원 씨를 쫓아가서 연락처를 받고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 또 식사를 같이 했는데 혼자 나간 게 아니라 이동국, 고종수 선수와 같이 만났다고 해요. 근데 당시에 이동국, 고종수 선수도 이혜원 씨와 그 전화번호를 교환을 하고 뭐 친하게 지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혜원 씨와 안정환 씨가 가장 먼저 사귀자고 해서 두 분의 연애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선착순인가요? 눈치 게임. 내가 먼저. 그러니까 제가 돌발 퀴즈를 또 이쯤에서 하나 준비를 했는데, 돌발 퀴즈를 하기 전에 여기 계신 이제 분들에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뭐 돈으로 사랑을 뭐 판단할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까지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얼마까지 쓰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아니 뭐 사랑하면 뭐 있는 돈 쓸 수 있지 않는데 얼마까지를 한번 대답해 보시죠.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정도 금액까지는 아깝지 않다. 저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해보세요. 제가 자, 남자친구가 자, 정아 씨, 나 너무 힘든데 500만 원만 빌려줘. 남자친구 근데 연기 씨예요. 그러면 나는 5만 원도 힘들지. 500만 원은 그냥 이제 현장이 5만 원 풀려서 힘들지. 행사가 막 많이 하는데? 미래는 형은 상관없어. 연기 씨라면 5만 원. 5만 원까지 다 빌려줄게요. 짜다, 진짜. 5만 원 진짜 너무하네. 글쎄요, 이거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그러니까 저 진짜 깜짝 놀랐는데 안정환 씨는 이 결혼 전 이혜원 씨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 정도의 벌금을 낸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벌금 얼마였을까요? 바로 네. 1,0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벌금 1,000만 원이 뭐지? 벌금 1,000만 원. 당시 안정환 씨는 이제 결혼 전 부산에 팀이 있었고 이혜원 씨는 서울에 있었을 때 일인데요. 이혜원 씨와 데이트를 하던 안정환 씨는 구단으로 돌아가기가 너무 싫은 거야. 왜냐면 지금 스파크가 팍팍 튈 텐데 계속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일부러 비행기를 놓쳐서 이튿날 구단에 복귀를 했었다고 하는데 훈련 불참 벌금이 1,000만 원이었거든요. 사랑꾼이었네요. 벌금 1,000만 원을 각오했다 이거. 그러니까 저라면 좀 감동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혜원 씨가요. 사귈 때는 이 사실을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서 벌금 1,000만 원을 냈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냐. 돈 아깝게. 라고 아주 따끔하게 혼냈다고 하는데요. 안정환 씨도 이제 결혼 후에는 살짝 이 톤이 바뀝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게 나도 이렇게 벌금이 센 줄 알았으면 나도 안 가진 않았을 텐데. 라고 후회를 하는 모습을 살짝 보였습니다. 아니 대부분 그럴걸요? 아니 인간아 거기다 왜 벌금 1,000만 원을 내 나한테 줘야 돼? 그렇죠. 지금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 지금 생각. 이렇게 나오죠. 맞아. 야 근데 이 정도였으면 프로포즈도 멋지게 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했어요? 네, 두 사람이 만난 지 1년째 되던 날에 이혜원 씨 집으로 꽃배달이 옵니다. 365송이가 왔는데 안정환 씨가 전화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꽃은 365송이지만 10년 뒤에 3,650송이 꽃을 선물할 기회를 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서 감동의 프로포즈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안정환 씨가 당시에 2억 원이 든 통장을 이혜원 씨한테 줬다고 해요. 2억 원이 든 통장. 왜 하필 2억 원이었어요? 안정환 씨가 어렸을 때 이제 가정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안정환 씨가 이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주변 어른들에게 많이 들었던 얘기가 정환아, 2억만 있으면 평생 살 수 있다. 2억을 모아라. 2억만 딱 모아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정환 씨가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열심히 이 2억을 모으기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축구를 시작하면서부터 2억을 모으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했대요. 그런데 통장에 딱 모여서 이혜원 씨한테 이제 청혼을 했는데 이게 지나고 보니까 2억은 조금 모자란 것 같다. 2억보다 조금 더 모아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야, 벌금 1,000만 원에 통장에 2억. 2억 원이요. 러브 스토리 뭐 이렇게 정말 예쁘게 들었는데. 근데 갈등 없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뭐 갈등을 한번 겪기도 하고. 너무 행복한 얘기만 나와가지고 지금. 맞습니다. 싱글 입장에서 갈등 얘기가 가장 기다려지는 이 부분인데요. 이혜원 씨 사실 집안에서 반대가 굉장히 좀 심했었다고 해요. 특히 이혜원 씨 어머니가 반대가 좀 심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 너희 둘이 사귀는 거 알겠다. 그런데 언론에 너희 둘이 사귄다라는 사실이 밝혀질 시 그때는 헤어져라. 굉장히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죠. 아마도 이제 딸이 막 미스 코리아가 돼서 이제 막 날개를 펴서 날아가려고 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또 열애설이 딱 터지면 딸이 뭔가 활동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엄마의 그런 속 깊은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엄마 입장에서는 내 딸이 이제 하고 싶은 일 해야 되는데 운동선수 부인이 되면 내조를 열심히 해야 되지 않냐. 운동선수 부인이 내조하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이런 우려와 걱정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또 허락받으려면 안정환 씨가 굉장한 애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네, 안정환 씨가 이혜원 씨의 집에 인사를 오게 됐는데요. 그때 트레이드마크였던 긴 머리를 싹둑 자르고 나타난 거예요. 깔끔하게. 네, 그래서 이혜원 씨가 나중에 그때 왜 그랬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데 당연히 머리를 자르고 가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막 적극적인 노력에 이혜원 씨의 부모님 또한 마음이 움직여서 결혼을 승낙했다고 해요. 이혜원 씨는 그때 그 행복했던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안정환 씨 얘기까지 해봤고요. 네. 다음 스타 갈까요? 자, 스포츠 스타는 미녀를 좋아해 5번째 스타인데요. 이제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서 바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바로 해보겠습니다. 이거 좀 힘든데. 네. 이 발리슛? 어? 빠! 아니 정답. 나는
저희 아버지 족구 좋아하시죠. 이거는 족구인데? 야, 이 쌤이 새벽에 이 정도까지 했는데 족구가 나왔어요. 네. 아, 근데 보니까 축구예요. 그렇죠? 그쵸. 축구인데 축구 선수들이 미녀를 많이 좋아하네요. 보니까. 그러네. 일단은 우리 아내분이 공개되면 조금 더 쉬울 수 있으니까 먼저 아내분 먼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세요. 저는 알 것 같아요. 미스 코리아 출신. 그렇습니다. 맞죠? 이분 역시 미인 대회 출신인데요. 지난 1997 미스 코리아 하와이 미에 뽑히신 분이라고 합니다. 미스 코리아 출신 아내를 둔 축구 스타. 지금 아이들도 굉장히 유명한 이동국 씨 맞죠? 띵동띵. 드디어 맞췄네요. 드디어 맞췄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이동국 씨. 씨는 뭐 저 순박함하고 끈기 이걸 가지고 오랫동안 연애하고 이걸로 유명한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동국 씨는요, 아내 이수진 씨와 굉장히 오랜 연애를 했는데요. 무려 8년 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요, 정말 보기 드문 장거리 연애를 했기 때문인데요. 두 사람이 어떻게 처음 만났냐. 하와이에 살던 이동국 씨의 아내가 한국으로 놀러 왔다가 한 호텔에 묵게 됐다고 해요. 근데 마침 이동국 씨도 같은 호텔에 묵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대란이 상황이 다 맞춰집니다. 당시 이동국 씨가 계속 비가 내리니까 밖에 나가지 않고 그냥 호텔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에 호텔 로비 쪽으로 쓱 나가게 돼요. 근데 이때 이 로비에서 지금의 아내분을 처음 마주하게 된 거예요. 와, 이렇게 예쁜 여자는 내가 살면서 처음 봤다라고 할 정도로 첫 만남에 강렬한 이 인상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평소 이 친분이 있던 호텔 직원분 찬스를 이용합니다. 야, 직원 찬스. 네, 정말 친했나 봐요. 이 직원분한테 저기 저 예쁜 여성분 저분 방 번호 좀 알려달라라고 해가지고 누군지 알고 그 방으로 전화를 건 거예요. 이렇게 정말 직진남 면모를 보였는데 이 아내분 같은 경우 이동국 씨 하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내분은 당시에 이동국? 나 축구 선수 잘 모르는데? 이러면서 아예 이동국 씨를 모르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동국 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왠지 이 여자랑 결혼할 것 같다. 이 여자랑 결혼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 그때 나이가요. 20살밖에 되지 않아요. 20살이요? 그 어린 나이에 사랑에 반한 거예요. 이동국 씨는 아내에게 완전히 마음이 뺏겼는데 아내분은 어땠을까요? 이동국 씨 보면서. 네, 아내는 너무나 슬프게도 정반대였습니다. 네, 아내는 그 이동국 씨를 굉장히 촌스러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피부도 까맣고 사투리를 쓰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당시에는 정말 순수했대요. 그래서 그 순수함에 반했다고 하는데 잠깐 만났는데 이동국 씨가 눈도 못 마주치고 막 몸을 바르르 떨 정도로 긴장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긴장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적극적인 대시를 하는 그런 이동국 씨의 모습에 반해서 8년간의 열애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분은 하와이에 있었고 이동국 씨는 이제 서울에서 생활을 하고 활동을 했는데 그러면 뭐 자주 만날 수는 없으니까 전화를 그렇게 많이 했다면서요? 전화비만 뭐 수억이나 왔다는. 요즘은 돈 안 되는. 수억이요? 요즘 무료인데. 네, 그 장거리 연애 예전에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매일 이제 전화 통화로 사랑을 확인한 거예요. 근데 당시에 그 구단 스폰서가 이동통신사였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전화 요금이 무료라는 그런 혜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동국 씨가 이제 그 아내분한테 수신자 부담으로 전화를 걸게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계속 걸어서 둘이 막 사랑을 확인하고 했는데 나중에 2년이 지나고 보니까 통화료가 억대가 청구된 거죠. 2년 동안? 2년 동안. 저는 이거 8년인 줄 알았어요. 2년간 억대 전화 통화료가 나왔다는 건데 근데 이렇게 전화를 해도 보고 싶은 마음 참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이럴 때 보통 상사병 걸린다고 하잖아요. 상사병에 걸린 사람이 바로 아내분이었어요. 첫 만남에는 반하지 않았지만 그 2년 동안 계속해서 이동국 씨가 보여준 사랑에 정말 사랑에 푹 빠지게 된 건데요. 결국 어떤 선택을 했느냐. 하와이에 있다 보니까 내가 달만 봐도 이동국 생각이 난다. 나는 서울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와이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결국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됐었다고. 사랑꾼 이동국 씨가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받는 것은 슈퍼맨이 됐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동국 씨 부부가 되게 금슬이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특히 1남 자녀를 두고 있어요. 네. 근데 또 이 부부가 되게 주목을 받았던 게 겹쌍둥이를 둔 부모거든요. 그러니까 쌍둥이 딸을 한번 낳고 그다음에 또 쌍둥이 딸을 낳은 거죠. 그래서 이런 확률이 10만 분의 1 정도라고 해요. 근데 아주 희박한데 이 첫 번째 쌍둥이 딸들이 벌써 16살이 됐다고 합니다. 와, 빠르다. 지금 굉장히 많이 컸어요. 예. 그렇죠. 근데 16살이면 아빠랑 살짝 뭔가 마음의 거리가 멀어질 딱 그 시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동국 씨 역시 사춘기 딸 때문에 서운함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네, 더 자세한 얘기는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너네 남자친구가 생기면 혹시 아빠한테 얘기를 안 한다고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가족끼리는 비밀이 없는 거예요. 응? 나나 제시나 남자친구 생기면 어떨 것 같아? 아빠는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갑자기 내일 내 남자친구야 하고 데려오면? 지금은 너무 좀 이른감 있지 않아? 중학생인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언제 몇 살에 생기면 괜찮을 것 같아? 고등학교 한 3학년? 아빠는 아빠 혹시 조선시대 사람이세요? 아빠 진짜 조선시대 사람이세요? 아니 근데 저렇게 귀엽네요. 아빠가 네. 딸들하고 저런 얘기를 나누고 이런 모습이 참 좋아요. 네. 자, 오늘은 스포츠 스타는 미녀를 좋아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화창한 날씨에 아이들과 함께 어디로 떠나볼까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경기관광공사가 제안하는 여행도 하고 배움도 얻는 일석이조 여행이 있습니다. 봄의 절정으로 떠나는 쉼표 여행, 안성 팜랜드, 근대 건축계의 거장과의 만남, 안양 김중업 건축박물관, 전통주 향기에 흠뻑 취하는 포천 느린마을 산사원, 자동차의 첨단 기술을 만끽하는 고양 현대 모터 스튜디오 고양, 디자인이 더해진 공장형 카페 부천 한국만화박물관, 빛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순간 양조 조명박물관 등 오감으로 느끼는 가족여행 한번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다니실 때는 조그만 우산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소나기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곳곳에 소나기 예보 나와 있습니다. 그 우산 없이 갑작스럽게 비를 만나면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오늘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